복합소재기술연구소 신석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업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이패스는 수지 주재료고요. 섬유 보강제입니다. 수지와 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그 복합재료라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합재료 정의를 내리는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화한 후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각각의 소재가 원래 상을 유지하면서 원래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합 소재의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보시는 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거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가 인장과 절단력이 약합니다.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철근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고요. 또한 다른 복합 재료를 보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FRP라고 있습니다. 파이버 레인포스 플라스틱 해가지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 요건 이제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이제 부식이 매우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뭐 낚싯대, 물탱크, 선박 몸체 그런 데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합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드는 방법은 구성원 일단 수지하고 직물을 적층해서 성형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베어링 쪽에서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요구되는 물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카본 그런 같은 윤활제를 첨가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자체 윤활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베어링제로 사용한 미끄럼성을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윤활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드라이 런딩 그러니까 그 그리스라든지 유체 물이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2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드라이 런딩이 한 2분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요 2분 정도의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타 제품 대비해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체 탄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진동을 저감시키고요. 그다음에 내화성이 우수해가지고 해수나 배수 그런 데 베어링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해수의 부풀어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고체 윤활제 함유해서 내화성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열팽창 계수가 낮아서 치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성형기입니다. 이런 성형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복합재료 베어링, 웨어링을 만들고 있고요. 베어링, 웨어링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직물이 있으면 직물, 함침, 건치, 건조를 해가지고 이 기계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롤러로 압착해가지고 면내 공기가 있는 걸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잔존 공기를 없애줘가지고 이제 내구성과 내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복합재료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제품이 적용되는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이제 선박 배에 들어가는 이게 축타 러더라고 합니다. 러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들의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이게 황동 계열의 이제 베어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이제 복합재료로 해서 대체를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이제 해수에서 내부 식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황동 베어링 부시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황동은 이제 비중이 6 정도 나오고 저희 복합재료는 1.3 정도 돼가지고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취급하는 이제 인력들이 좀 수고로움이 좀 덜해지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지금 황동 대비해서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 그다음에 진동과 소음이 저감됩니다. 또한 이거를 저희가 납품하는데 이제 사용 기한을 지금 개런티를 저희가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뭐 고객사를 말씀드리자면 하나오션, 구조선해양이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2,000여 개 이상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헬기 선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용 예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선박입니다. 이건 스턴튜브라고 해요. 여기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여기에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스턴튜브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기존 이그런 바이트하고 이건 목재고 그다음에 메탈 베어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대체해가지고 지금 이 복합재료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해수에 사용 가능하고 황동 베어링 대비해서 가볍고 그다음에 비용도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소음 감소되고 고객사는 현재 청남조선하고 백산기계라고 있어가지고 18년부터 한 550개 이상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러시아 상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응용처로 저희가 이제 입축 펌프 베어링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축 펌프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 CWP, SLP, SC
POP 이게 다 입축 펌프고요. 이렇게 입축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입축인 경우에 축을 잡아주기 위해서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외산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를 이제 저희 제품으로 대체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해수에 사용 가능하고 가격적인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납기도 상당히 대응이 빠릅니다. 진동이나 소음도 저감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한국 5대 발전사에는 현재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 민간 발전 GS 동해라든지 포승그리퍼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도 펌프 베어링으로 저희가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 3,000개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도 발전에 저희가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이 제품은 지금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에서 CWP, SLP 베어링 국산화 품목 테스트 배드를 해가지고 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CWP, SLP 그래서 점점점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복합재료의 사용 용도로서 이제 사출기의 가동 형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품이 들어가가지고 사출기에 사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외산 제품이 쓰이기도 하고 동용 제품으로도 쓰이기도 했던 거를 저희 제품으로 교체하셔가지고 쓰고 계시고요. 고객으로는 우진 플라임이 있고 2018년 이후 지금 5,000개 이상 납품되고 있고요. 어떤 품질에 있어서 문제나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미나의 주제와 가장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펌프의 케이싱 웨어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펌프 저희가 이제 차관한 아이디어는 펌프 효율이 계속 저감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감 요인으로는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이 케이싱이 되겠고 요게 임펠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게 지금 케이싱 웨어링이고요. 여기가 이제 임펠러 웨어링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간극을 통해 가지고 이 고압 영역으로 나가던 펌프가 이쪽으로 다시 부섭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누설량은 많아지게 돼가지고 펌프의 효율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송수량은 이제 펌핑량 Q하고 QL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누설량 QL을 뺀 이것이 송수량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웨어링 갭으로 누설된 유량이 재순환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재순환되고 근데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재순환되는 누설량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펌프 효율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임펠러 웨어링 쪽도 달고 케이싱 웨어링 쪽도 노후함에 따라서 이렇게 닳게 됩니다. 갭이 증가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펌프 이제 효율을 저하시키게 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거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케이싱 웨어링 재질은 지금 황동을 쓰시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을 쓰고 계십니다. 임펠러 쪽도 금속이고 이 케이싱 웨어링 쪽 금속이 되겠는데 금속과 금속일 경우에 열팽창 개수로 인해서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 열팽창 개수는 17.3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도시고 이렇게 되는데 금속과 금속일 경우에는 열팽창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KS 공업 규격에도 금속 간의 클리어런스 권장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제조사에서도 그 수치를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요 지금 요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저감 요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간극을 축소한다. 근데 간극을 어떻게 축소하느냐? 금속 웨어링을 내열, 내마모성, 내화학성이 강한 복합 소재로 대체하여 간극을 축소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속, 임펠러 웨어링은 금속이고 비금속 웨어링은 저희는 루나 카파라는 브랜드로 지금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석가구 교재로는 비금속 펌프 웨어링입니다. 케이싱 웨어링. 요걸 하는데 요거는 지금 재질이 금속 대 비금속이 되기 때문에 2종 재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루나 카파 비금속 웨어링 같은 경우에 열팽창 개수가 9.3입니다. 아까 그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낮고요. 그다음에 자체 유달제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근거로 돼가지고 간극을 금속 케이싱 웨어링 대비 약 40% 이상은 저희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0% 이상 축소를 해서 나타난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금속 웨어링 대비해서 펌프 효율이 약 1.5% 이상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력비가 약 1.5% 1.5% 이상 절감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 제품 그래서 비금속 고성능 펌프 웨어링이라는 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루나 카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카파 이름이 생긴 원인은 이게 아까 그 주제와 보강제를 말씀드렸던 이제 수지는 PFA 수지를 사용하고요. 보강제인 섬유는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는 인장 강도, 강성도가 높고 그다음에 고온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열팽창이 작습니다. PFA 수지 같은 경우에 수지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열성이 있고 내한성 및 전기 절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해가지고 금속 케이싱 웨어링 대비 간극을 약 40% 이상 축소하고 펌프율은 1.5% 이상 증가, 전력비 1.5%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로는 수장공사에서 지금 수장공사 거래하고 있고요. 실질 납품될 때는 이마, 덕소, 팔당, 정읍, 창원, 밀양 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펌프 메이커한테도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펌프 제조사로는 이제 동아기공 거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신기기에 저희 비금속 웨어링 납품되고 청와이드로 들어가고 덕지사로 들어가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효성 구스프링스에도 납품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조업체에도 저희 비금속 웨어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한 50세트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루나 카파 물리적 성질 말씀드리면 압축 강도는 200메가파스칼 이상, 인장 강도 100메가파스칼 이상, 열팽창 계수는 22하고요. 비중은 1.6입니다. 그다음에 루나 카파가 저 카본 파이버와 PFA 수지를 써서 내화학성이 있습니다. 인산하고 아세탄산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30도 동안 담가 놓고 나서 압축 강도 손실률을 봤을 때 0%입니다. 물론 29% 이상 손실된 데도 있지만 그 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많은 내화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화학이 필요한 분야에도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이제 발표하게 된 계기도 한 게 저희가 이제 수장공사 이마 과학장하고 성과 공유제를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했습니다. 이때 성과 공유제 한 목표는 기존 금속 케이싱 웨어링을 비금속 케이싱 웨어링으로 대체하여 효율 상승, 진동 저감, 전력비 절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펌프 하부 케이싱과 임펠러가 조립된 상태이고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는 금속 케이싱 웨어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지금 빨간 부위 여기가 이제 케이싱 웨어링과 임펠러 웨어링 사이가 되겠고요. 임펠러 웨어링은 이제 회전 부품이고 케이싱 웨어링은 고정 부품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회전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열이 나게 되는 고착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일정 간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줄이는 간극 클리어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케이싱 웨어링과 임펠러 웨어링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 이제 저희 이제 설계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KSP 6318이 이제 한국 공업 규격에서 금속일 경우에 이게 이제 내경이 이 정도 되면은 0.200 파이 정도 될 경우에 0.63의 간극을 가져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3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설이 되는데 저희 지금 비금속 웨어링 루나 카파를 할 경우에는 지금 0.31로 줄여가지고 한 40% 이상 간극을 줄이고 있습니다. 각 파이별로 펌프의 파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920 파이까지 해가지고 설계 기준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대 비금속 간극을 금속 대 금속 간극일 때 40% 이상 축소합니다. 열팽창에 의한 고착이 방지되고 윤활성과 미끄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가압장의 실질은 이제 금속하고 저희 비금속 웨어링하고 간극 차이를 보면은 금속일 때는 1.32였고요. 저희 비금속을 했을 때 0.44였습니다. 그래서 간극을 70% 이상 축소했고요. 그 이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까 2019년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2호기고요. 유량은 4,242 세제곱미터가 오고 양정은 87m. 근데 이게 재작년도가 2001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할 때 당시에도 18년 이상 사용한 펌프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금속 웨어링을 저희 비금속 웨어링으로 교체해서 성과 유지를 한 거였고 도입 전 85.6%의 펌프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일 때 효율이었고요. 저희 걸로 이제 비금속 웨어링을 했을 때 88.8% 나와가지고 이제 효과가
비금속으로 바꾸고 나서 금속에 비해서 3.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전력 절감량을 보면 1일 408kWh가 나왔고요. 요거를 연간 절감 전력비를 하니까 한 대에 1,557만 6천 원의 전력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성과공개를 한 결과를 이제 그 이마과학장에서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 이마과학장 측에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전력비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루나 카파 비금속 웨어링 납품한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마과학장 성과공유제 했는데 금속 웨어링 했을 때 84.8% 나왔는데 이게 성과공유제 기간 동안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88%나 3.2%포인트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살짝 그 참고할 사항은 있는데 코팅을 같이 적용. 그 케이싱 웨어링은 저희 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코팅까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2년 차에. 그랬을 때 효율을 측정했는데 87.5%에 2.7% 상승된 게 계속 유지되었고요. 이 상태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3.5년 차에 해가지고 2022년에 효율 측정을 했는데 86.8%, 2%포인트 상승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공급한 것이 이사천 취수장 공급해서 2.1% 상승됐고요. 정읍 4% 상승됐고, 그 다음에 아산권지사 여기 해가지고 2% 상승됐습니다. 이사천 또 4% 상승됐고, 팔당도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그 케이싱 웨어링의 외경이 840이고 내경이 789mm입니다. 그래서 22년 7월에 납품했는데 지금 3%포인트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 다시 측정을 했을 때 2.9%포인트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창원도 납품했고 덕수치수장도 납품해가지고 2% 이상, 2%포인트 이상 효율 유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아무래도 그 물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KC 이제 수도용으로 해서 KC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요. 현재 혁신 제품으로 지정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모든 발표 끝나면 마지막에 편하게 한번 뭐 토론이나 질의나 하는 시간을 한번